김명은 도망가고 김영현 장관은 내가 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했다. 대통령께서는 22번의 불법적인 헌정사에도 없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태가 없다. 이건 초유의 사태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정말 의회 독재의 폭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와 함께 재판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해당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급박을 하고 또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무더기로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겠는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방통위원장은 3번에 걸쳐서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방통심의위원회를 아예 그 기능을 마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사한다고 자기 관련된 사건을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행정부의 이런 어떤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특히 예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어떤 거의 4조 원이 넘는 그런 어떤 청년 일자리 예산 그리고 대왕고래 시추 예산 이것이 다 전액 삭감되고 또 K 원전과 관련된 거, 그다음 아이돌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우리 군의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 예산까지 전부 다 삭감을 해버린 걸 보시고 이거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거다. 이건 국민 약탈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죠? 네, 과거에 이제 제가 2018년도에 계엄령 문건 파동이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12.6 사태 때 이제 계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2.12 사태 이어서 이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굉장히 10건 이상,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반과 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예, 다시 한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예. 거기에 이제 쭉 보시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이거는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제. 예, 추가적으로 증인이 국민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목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예비비 확보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혹시 그 문건이 있으면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건을 제가 첫 번째가 이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예산 소요가 나올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차단하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라 하는 그런 어떤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이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것은 헌법 제7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 재정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런 어떤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해라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예. 소명단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증언을 하셨는데 체포 지시는 없었고 다만 포고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라고 동정을 좀 파악해 보라고. 동정을 좀 파악해 보라고 하셨다고 네네. 하셨죠. 구체적으로 명단을 몇 명을 누가 작성은 직접 하셨습니까, 장관께서? 제가 뭐 몇 명인지 세보진 않았는데 네. 대충 이제 3개 당의 당 대표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네. 분들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그 다음에 야당 원내대표 뭐 기타 뭐 이런 어떤 관심 요주 인물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장관께서 직접 하신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밑에서 보고받은 사람도 있고 예, 또 그렇습니다. 분류가 다르죠. 예. 그래서 전체 명단은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건 맞습니까? 솔직히 다 기억 못합니다.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군 병력이 이게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일단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 저거 없이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정파적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제적위원들만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직무정지 기간 중 심사 기한이 만료돼 현재 무허가 방송 중인 MBC와 KBS 등 12개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인앱 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수백억 원대 과징금 의결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김용현 장관하고 대통령의 말이 100% 일치합니다. 예. 좌파들은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자국이 분열 좀 공작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정언을 보면 100%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말이 일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쪽지 있죠? 예. 쪽지는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도 실무자한테 본인이 받았다. 예. 최상목 장관 말하고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의원이 아니고 요원을 빼내라. 예.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그 김병주하고 박순원 예. 이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했잖아. 12월 6일 날요. 그렇죠. 그 동영상을 자세하게 보면 김용현 장관이 요원들을 빼내라. 이렇게 딱 화면에 나옵니다. 완전히 그때 김병주 박순원이 완전히 대형 자살골을 넣은 거죠. 예. 결국 이제 어제 김용현 장관 말은 객관적인 팩트하고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100% 일치하는, 따라서 이제 그 탄핵의 재판이 완전히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예. 누가 썼든지 관계없이 예.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이걸 이게 국회를 없애고 새로 뭐 입법기구를 만들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경험하다 보면 이제 그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나 이런 비상 입법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예산의 조정이나 또 예비비 지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실무적으로 기재부 장관한테 김용 장관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이제 그 비상 입법기구, 옛날 전두환 때 그 보위부 있잖아요. 예. 국보위.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내용이고, 쪽지를 보면 당연히 경험할 때는 필요한 이런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썼든지 관계없이 내용적으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약간 좌파 변호사 중에 그 설주한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예. 이분도 이게 그 어제 그 진술을 보고 제가 방송을 봤더니 상당히 의외로 탄핵 재판이 길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변호사로서 했는데요. 예.
이제까지는 이제 그냥 졸속으로 대충 몇 명 그 정언했던 곽종건 특전사령관이나 조지호 청장, 그다음에 그 홍장원 이런 사람들 정언 가지고 졸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 어제 그 김용현 장관의 말이 상당히 그 객관적인 팩트에 맞고요. 예. 그 들어보면 이게 그 상당히 논리에도 맞습니다. 특히 그 홍장원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게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랬잖아요. 체포조를 보고하는데 내일 오라. 내일 오라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급박한데. 예. 그리고 홍장원이는 이제 그 이재명이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제안해가지고 경질됐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상당히 저는 오염된 진술이고, 그 다음에 그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 나갔는데, 그 판사 김동윤까지 체포해라. 이거는 전혀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실제 그 체포는 어제 김용인 장관이 뭐라 했냐면, 포고령을 어길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뭐, 요주 인물을 좀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사찰 정도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체포를 해라. 이런 지시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실제 체포 행위도 없었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뭐 체포조 이야기는 완전히 그 거짓이다. 이게 다 드러났다 봅니다. 저는 예. 김용현 장관이 이제 뭐 자기가 팩트를 그대로 진실대로 밝혀야 되겠다. 형량의 유불리를 떠나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내날 무혐의가 되면 결국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이게 자동으로 무혐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예. 탄핵 재판까지 재판을 중단을 해달라고 군사법원에 요구를 했어요. 예. 내란 우두머리가 무죄면 밑에 이게 자동 무죄잖아요. 결국은 이제 저는 김용현 장관이 진실을 밝히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도 다 무죄가 되는 이런 이제 그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 중앙 검찰에서 그 중앙지방법원에 대통령에 대해서 10일 영장을 연장을 해달라. 이걸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청구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중앙지법의 그 판사님들 부장 두 분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자기들이 수사하다가 기록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만 쪽 기록이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번에 중앙지법의 영장을 10일간 연장을 해달라. 오늘 지금 청구를 했거든요. 뉴스가 금방 떴습니다. 예. 제 말은 그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4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반드시 저는 영장 연장 허가를 이렇게 기각해야 된다. 기각하면 이게 대통령이 10일 하면 28일 석방이거든요. 예. 오늘 그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이 과연 이게 10일 연장을 할까 안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 이슈입니다. 수처가 수사권만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소권까지 가지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기소권을 가지는 검사나 경찰, 고위경찰, 뭐 판사, 이런 사건 기소권이 있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건 대통령은 이제 그 기소권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영장 청구권도 없다고 보는 게 압도적인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공처가 영장을 청구해서 서부에 발급받은 이 자체가 저는 원천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독수독과처럼 처음에 공처가 불법으로 내란 수사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검사가 받아가지고 기소를 한다 해서 그 하자가 불법이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공처가 원천적으로 이게 불법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검사가 기소를 해도 결국에 다 불법 수사니까 나중에 대법원까지 크게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 다음에 공처 그 회식비가 40만 원 넘었잖아요. 예.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다 합치도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제로.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대통령실, 검찰, 경찰 예산 합친 것보다 하루 저녁에 공처가 먹은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대통령실, 검찰은 마비식이고 공처는 예산을 정액해서 완전히 술 파티, 고기 파티 하는 게 이게 맞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